랜덤 데이트는 이제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랜덤이지, 먼저 간 사람이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웬만큼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는 7시간 전에 여자들의 선택이잖아요. 실은 거의 결정됐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옥수님은 광수 선택하죠. 영숙님은 상철 선택하지. 순자가 상철 선택하죠. 영자 상철 선택하지. 옥순 광수 선택하지. 현숙 광수 선택하지. 미경 영식 선택하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영수, 영호, 영철, 영수, 영호, 영철 이렇게 세 명이 짜장이야. 상철은 1대4 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죠. 상철 씨가 본인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여성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영숙 씨를 몰라보네요. 그래, 차라리 그냥 랜덤 데이트면 그냥 사다리 타기 이런 거 하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뽑기 하던가. 완전 랜덤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순서를 영수부터 하게 됐고, 손 내미는 게임에서 이렇게 숨기가 있을지 몰랐을 거야, 제작진도.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했네요. 옥수님은 광수님. 제일 호감 가는 사람이 광수냐? 근데 이제 영호인데, 그래도 이제 데이트는 한번 광수랑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상철이 1순위인 영숙. 그래도 광수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 옥순. 근데 이때 나 밑으로 가고 싶어 밑으로 하는 게 이제 순자죠. 그 조직의 쓴맛을 아는 현숙님이 살짝 보고 있군요. 영숙님은 또 이 안에서 또 상대가 그러면 또 그거를 막 치열하게 또 더 밑으로 가려고 또 그런 성격은 또 아니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순자 씨는 잘 안 보이게 맨 밑으로 내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수님이 어느 시점이냐면 마지막에 상철만을 남겨놓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택받으면 광수랑 하는 거고, 여기서 선택을 안 받으면 이제 상철이랑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다가오고, 순자 씨는 밑으로 갈래 밑으로 하면서 이제 밑으로 가 있는 상태고, 광수가 찾고 있을 손은 옥순.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일지 기대가 돼요. 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은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를 데이트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광수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같지만, 예술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광수 씨는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죠. 어떤 예술품을 좋아하지만 가치를 매길 수 있다. 나는 그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수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치관이라고 말하지만 결혼과 출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물리 세계의 일, 가치관은 이 추상 세계의 일이잖아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죠. 물질 세계에서 그 가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말 그대로 가치 차원의 이야기냐, 아니면 그 가치가 어떤 물질 차원의 이야기냐라는 건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저는 당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경매를 해. 저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1시간 동안 연설을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를 돈으로 하면 돼. 저는 1억 내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당신이 진짜 가치를 아는군요. 당신 드리겠습니다. 1시간 연설 소용없어. 왜냐면 애초에 내가 이걸 팔려고 할 때 말했던 그 가치는 물질에 대한 가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옥수는 이미 영호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영호 씨와 데이트가 조금 맹맹하다 보니까 광수 씨랑 데이트를 가가지고 어떤 또 반전이 있을지, 그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고, 당신의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눈이 막 돌아가죠. 왜냐면 누굴지 궁금하니까 본인도. 근데 옥순과 광수는 이 다음 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치. 여기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영숙. 이때 영숙 씨가 표정 관리가 진짜 안 돼가지고 광수랑 데이트를 나갔을 때 좀 차갑거나 무례한 행동이 나올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보면서. 근데 영숙 씨 아니더라고. 굉장히 광수 씨를 기준으로 광수 씨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로 얘기도 잘 해나갔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영숙 씨 혼자 놀기 그거 보니까 혼자서 잘 놀아. 기본적으로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은 좋습니다. 연애할 때도 좋고 결혼하고도 좋아. 초반에 그 거울공주인 모습을 남자 출연자들에게 많이 보인 게 이제 큰
패착이지. 그렇게 순자의 승부수로 희비가 갈린. 이때는 근데 영숙님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뭐 밑으로 갈래 하면서 손들끼리 느꼈을 거 아니야. 막 손 밑으로 가고 이런 거. 영숙님 뻔히 알지만 그냥 거기서 손 내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순자님이 잘못했다는 아니지만 영숙님이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했겠지. 거기서 상대가 꼼수 쓰는 거 알면서도 나도 꼼수 쓰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순자님이었으면 어땠을까? 기분 진짜 좋았겠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영숙님이 너무 다운되기 시작했어. 지금 영숙님은 영자님처럼 막 나서가지고 상처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숙님이 너무 이렇게 다운돼 버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매력을 어필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영숙님이 상철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가장 잘 되지 않겠나. 왜냐면 좀 이렇게 지내보면 영숙님이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철님이 생각보다 조금 순진한데 영숙님은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숙님보다 영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철님이 좀 경험이 더 많으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숙은 지금 될 놈 데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 다운돼 버렸어. 순자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인 건데 둘이 진짜 운명인가? 낯설에서 이 커플을 밀어주나? 나는 그냥 조연인가?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랜덤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제작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영숙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몇 분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영숙, 영자, 영식, 현숙 뭐 이 정도 분들에게 하는 말이겠네요. 그러네. 영숙 씨랑 현숙 씨 물론 사진 한 장이긴 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군요. 그러게요. 넌 대체 어딜 보고 있는지 이렇게 뭐 손 진짜 따뜻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잡지만 영숙 씨가 선택이 끝나고 그다음에 긴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 추우셔서 그랬겠죠?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랜덤 선택이 끝나고 이제 영숙님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전투적이니까 이 말은 순자 씨를 염두에 둔 말이죠. 영자는 다들 이제 전투적이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냥 랜덤 데이트인데 전투적일 게 뭐 있어. 하지만 왜 저 말을 하는지 알고 있죠. 왜냐면 지금 전투적으로 행동했던 거는 순자님이니까. 나 밑으로 갈래 하면서. 그래서 영자님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영자님이 영숙님을 좀 챙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는 말은 영자는 순자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전투적이니까 라고 말한 거고 근데 영숙은 손잡는 거를 나는 광수님이랑 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손잡는 거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손잡는 게 진짜 좀 그리고 근데 이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상철 좋아하는데 상철이 순자랑 손잡는 게 진짜 좀 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건 영자에게 나는 상철이야 라는 말을 뭐 대놓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자도 지금 누구였지? 영자가? 영식이었지? 영식 씨의 어떤 허당으로 인해서 영자랑 영식이 됐지. 근데 그런 걸 보면 영자 씨도 막 숨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자도 순자의 그런 행동들이 조금 뭐 이 시점에서는 좀 거슬렸을 수 있겠죠. 손 잡고 가는 게 걸리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아까 검은색 뭐야 그거 앙고라 잠바야? 뭐라고 해? 아무튼 그거에서 이렇게 긴 패딩으로 마지막 승부 옷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첫 발을 내디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머니에 손 넣으려는 영숙 손이 어딜 손 꺼내고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손 잡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설레거든. 이날 손잡게 한 거는 이 다음 회차에 영향을 더 줄 것 같아요. 막상 정작 손잡고 데이트를 하게 시키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허세가 심한 남자들은 왜 허세가 심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허세가 심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잡게 시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뚝딱대잖아. 그러니까 데이트 자체는 좀 뚝딱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죠. 더 깊어졌을지도. 그러면 그거는 지금 데이트는 재미없어도 다음 회차에 극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이제 광수 씨 설레죠. 손 잡는 것도 역대 최대 속도. 그러면서 이제 차에 타서도 또 손을 잡자고 하는데 이제 영숙님은 1초라도 조금 덜 잡고 싶죠. 왜냐면 어색하니까. 광수 씨가 싫다는 게 아니라 어색하지. 그 노래 부르면서 해야지. 1. 그렇게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주면 내가 잡겠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차량 키가 2개가 있었군요.
광수 씨 입장에서는 저게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뭐 살짝 보여주기식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근데 저 말이 살짝 이해가 안 간 게 차량 키가 여러 개요? 근데 고장 나면 너무 불편해서 엔진 오일 갈 때도 그날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차 키를 차에는 갖고 다녀? 그 차 키는 그러면 하나는 주머니에 그냥 나는 항상 주머니에 넣어놓고 물론 저는 차가 한 대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거든요. 내가 차가 두 대면 어디 서랍에 넣을 것 같은데 그걸 차에다 왜 넣고 다니지? 난 그래서 저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 일주일 동안 렌트를 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차가 두 개니까 차 키를 여기다 둔다는 건데 보통은 차 키를 차에다가 안 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뭐 광수 씨의 스타일이겠지. 다른 차의 차 키를 이 차에 둔다는 게 좀 특이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어쨌건 일주일 동안 렌트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어우 다른 세상 이야기다. 이번에 눈에 띄는 허세가 나오는 사람들 영수나 광수 이런 분들에게 이성들이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도 그게 허세라고 느껴지는 순간 좀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피지컬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철에게 몰리잖아. 그리고 자신감 허세 영식에게 안 몰리고 상철에게 몰리고 영철도 좀 허세나 이렇게 말실수들이 조금씩 보이고 영호 지금 인기 올라가고 없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손을 잡는군요. 운전할 때는 양손 운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환자분도 다 보시겠다. 환자분들 사이에서요? 안 그래도 이미 소문 다 났고요. 광수 씨는 굉장히 관심받고 싶어하고 특별한 존재, 관심받고 싶으면서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큰 분이죠. 그래서 점심 때 자주 오시는 분한테 낯설 나갈 것 같다는 얘기 딱 한 번 했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서 아주머니들 듣고 병원 문 닫나? 인제 쉬냐? 근데 이 인제 분위기가 잘 생각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광수님의 이 말은 과장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광수 이 지역에서 이제 유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직업은 또 엘리트 직업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스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광수 씨는 또 그거를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을 거고. 그치. 또 그리고 지역 사회는 또 소문이 또 빨리 퍼지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소득계 받는 거는 송사가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광수 씨가 추구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거고, 광수 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말 부부를 먼저 생각을 떠올리는 걸 보면 아내가 인제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아내는 서울에서 문화생활도 누리고 품위 있는 가정을 유지하고 내가 주말에 그들과 함께 내가 꿈꾸는 가정을 이루는 게 광수 씨의 생각이에요. 아내나 아이들이 인제에 와서 뭐 인제 그 뛰놀면서 뭐 농사도 이렇게 조그맣게 짓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광수는 바라지 않아. 그래서 광수 씨는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 소개팅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약간 본인이 추구하는 결혼 생활과는 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인제에 계신 분들이 서울 사람 이런 분들 소개해줬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왜냐면 인제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사람을 해줬다가 우리 지역에 한 명인 광수가 서울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 사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지. 의사들 주중에 밖에서 잘 식사 못하게 돼요. 특히 지인인 산부인과들 혼자 마주치면 쑥스러워한다고 안에서 점심 드시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 급하게 김밥을 혼자 드시고 계셨어요. 좀 약간 이상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뭔가 어색해. 좀 전까지 내 이렇게 그 진료해주던 분이 옆에서 그냥 김밥 먹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맞아. 광수님 결혼하면 진짜 그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사람이기는 한데 그렇게 오늘 관심 되게 많고 차에서 내릴 때도 손잡고 에스코트. 누군가가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 저렇게 에스코트하는 경험이 평소엔 잘 없죠. 보통 뭐 사람들은 잘 없어.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결핍을 자식이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지만 그만큼 거는 기대도 클 거고 기대가 크면 나중에 실망이 커질 수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아내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광수 씨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하는 거니까. 손을 이거 약간 이끌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네. 손을 좀 이상하게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손을 이제 바꿔 잡고 끌려가는 모습으로 잡긴 했는데
광수 씨가 가진 어떤 모순이 되게 그 아이를 키울 때 빨리 합치가 돼야 돼요. 아이는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돈보다 세상엔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있다 한다. 라고 하면 돈보다 예술적 가치, 세상의 어떤 품위, 예술인이 뭐니 됐고 일단 네가 돈을 벌어야 그런 것들도 영위하는 게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아이들한텐. 아니면 일단 너 공부해. 다른 건 됐고 공부해.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해도 다양한 걸 경험해 보는 게 좋아. 어떤 쪽이야? 광수 씨는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좋아. 그런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아는 게 좋아. 라고 하지만 또 물질적인 게 또 중요해. 그러면서도 또 공부도 잘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모든 거를 다 잘하고 모든 방향을 다 하면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애들은 말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야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해.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하든가. 예,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에 땀 나겠네. 그래서 영숙 씨가 손 얼마 만에 잡아보는 거예요? 할머니 분들 손 자주 잡아요. 광수가 지금 영숙 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미경이나 옥순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것만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숙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까 손잡아서 선택했을 때 영숙 씨 표정이 안 좋았던 거 광수가 아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뭐 광수 씨는 광수대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겸손한 위트가 나오잖아. 광수 씨는 기본적으로 위트도 있고 또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 어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뭐 여기서 만약 옥순 씨나 미경 씨가 손 얼마 만에 잡아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거기서 또 센 척해서 허세 부렸을지도 몰라. 아 저는 이렇게 손 잡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면서 뭔가 그런 게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광수 씨는 기본적으로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막 그 내가 허세를 부렸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일지도 알아. 알긴 알아. 근데 옥순하고 미경 앞에서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허세 발작 버튼이 눌려서 예술에 대한 결핍, 그게 실은 어떤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발작 버튼이 눌리니까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겸손하게 그냥 드립 치잖아. 할머니 분들 손 자주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네요. 마침 또 영숙 씨가 왼손잡이여가지고 이번 미션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나란히 착석했고 저의 발작 버튼이요? 변호사? 변호사인가? 그렇게 영숙 씨는 왼손잡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광수님의 인생 이야기. 근데 이거 좀 편집의 결과인가? 지금 영숙 씨는 믿지 않을 인생의 결과 이야기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광수는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라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무슨 주제 얘기해요? 하면 다. 무슨 그림 좋아하세요? 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본인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근데 이제 그 건달들, 그 깡패들이 그냥 그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그쪽 업계 분들이 법적으로 얽히면 괜히 피곤해지고 문제도 커지고 예를 들어 뭐 바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월세를 밀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괜히 얽히고 이러면 복잡해지거든. 건물주, 병원인의 약국을 밑에 둔 건물주는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주야.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명 없어요. 잘 안 들어와. 그런 정도 되면은 거기 또 그런 분들 산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고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좀 꺼려하는 거지. 돈 문제만큼은 가장 확실한 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건 광수 씨는 여기서 질문해. 광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광수님의 인생 얘기 해주세요. 라는 게 광수 씨는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조금 더 보편적인 대답을 하고 있죠. 믿지 않을 것 같은 인생 얘기 해달라고. 안 해본 것들. 그래서 안 해본 것들이 뭔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 새로운 거 없었던 거 그런 걸 할 때 재밌어요. 아니 그런 본인의 성향을 표현하는 대답 말고요.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 뭘 했는지 들려달라고요. 광수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미경 씨도 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이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지. 현숙님도 광수님 얘기할 때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해요? 그냥 다 해요.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가장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 근데 광수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답을 자기를 표현하는 쪽으로 더 하는 거야. 근데 뭐 미방분에서 이번 문이 나왔는데 양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편하고.
그래서 영숙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걸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걸이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미경 씨, 현숙 씨가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안 물어봤어. 근데 영숙 씨는 물어봤어. 상당히 그 상대에게 관심을 두고 대화를 하는 방식이기는 하죠. 근데 이걸 물어봐야 어떤 거가 나온다는 게 광수 씨의 대화 방식이 조금 추상적이고 표현 위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지금 그래서 어떤 걸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에서 중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겠는데 여기 이제 미완성이라고 이제 써 있고 근데 이제 이 이론을 만들고 싶다는 그 꿈이 있는 거지. 뭐 그 이론을 지금 저게 만드는 게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인생 이야기라는 거에 대답이 물리학에서 중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 게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단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물리학에서 중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인생 믿지 않을 인생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맞나? 지금 하고 있는 대단한 일을 어필하는 걸로는 맞지만 물론 실체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믿지 않을 만한 인생 이야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수 씨는 너무 어필에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본인의 인생 근데 어쩌면 본인의 인생 이야기나 이런 게 방송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표현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중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영숙 씨가 물어봐요. 물리학에서 중력은 어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치고 되게 잘 알더라. 영숙 씨가 이 사람 자체가 똑똑하고 그렇더라. 말도 잘하고. 영숙 씨 이번에 모르겠어. 결과적으로는 뭐 최커가 될지 홈커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워요. 이거는 영숙님의 어떤 스타일링 전략의 실패야. 알고 하는 질문이긴 하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들이 총 몇 가지 하면서 이렇게 뭐 여기서 네 가지라고 보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힘의 개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힘의 개수가 네 가지고. 그러면서 제일 센 게 중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 막연히 생각했을 땐 중력이 되게 세게 느껴지지만 저것도 다 알고 하는 질문이긴 하지. 그래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자기력, 중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실은 광수님이 얘기하려면 충분히 대화가 돼. 그리고 근데 이제 광수님도 영숙 씨에 대한 조금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숙 씨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답을 막 하고 있는데 잘 알아. 심지어 관심도 많은 것 같아. 광 유튜브 광편만 돼도 실은 알게 되는 게 많죠. 중력이 생기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력이 실제로는 이게 그 책에서 봤어.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보고 되게 신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광수 씨도 아마 이제 뭐 그런 쪽의 책을 한참 좋아하고 있나 보죠. 그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는 건데 그게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일부가 새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차원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공간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하는데 광수 씨도 지금 이런 이론을 끌어내서 막 얘기하기가 당장 조금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우주광 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좋아해.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공간에서 나오는 힘인데 평평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평면인지 곡면인지 알 수 없고 인식에서 관측할 수 있는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중력이 생긴다. 그래서 영숙 씨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광수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또 해주죠. 음, 사실 우리는 손을 잡았지만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원자의 반발력에 인해서 우리는 사실 손을 잡고 있지 않은 거다. 정말 궤도 같은 말이네요. 궤도시 같은 말이군요. 중력을 우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광수가 생각외로 많이 하네요. 광수 씨도 공부를 많이 했겠죠? 진짜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전자궤도를 공유했다면 손을 잡았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이건 결합이 됐다? 땀이 나면서 붙었죠. 영숙은 우리는 붙지 않았고 손을 잡았지만 잡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광수는 우리는 결합됐다라고 말하고 싶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숙은 우리는 손 잡고 있는 거 아닌데요? 광수는 손 붙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을 박수 치듯이 하면서 영숙은 손이 말랐으니까 이건 붙은 게 아니죠. 광수는 이게 궤도 안에 있으니까 붙어 있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붙어가는 과정. 그래서 다시 땀이 말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광수는 근데 이게 아마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제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결합해서 이혼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뭐 그걸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작진은 지금 이번 기수가 살짝 밋밋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이지 않겠나. 아, 그런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지 유지된다. 아니 뭐 광수님 해석은 재밌어요. 재밌는 해석이지. 그래서 불편한 게 있지만 같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수 씨가 이 대화를 되게 즐거워해요. 되게 재밌어해. 영숙 씨가 잘 맞춰주거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도와주는 거. 한 손을 지금 잡고 있느라고 못 쓰니까 한 이 립스틱을 뭐야 립밤인가? 아무튼 그거를 광수 씨가 들고 있고 영숙 씨가 그걸 찍어가지고 입술에 바르는. 그래서 영숙 씨가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실없는 것도 다 돼요. 광수는 근데 영숙과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끌리는 것 같아요. 아까 확실히 처음에 그냥 할머니들 손 많이 잡았죠? 이렇게 말할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자세도 영숙적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고 그냥 실없는 것도 다 돼요 라는 말에 언제부터 이뻤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광수의 위력이죠. 그냥 영철 같은 분이 언제부터 이뻤어요 이러면 뭐 능글맞게 어디 가서 또 수작이야 이런 느낌인데 광수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당황해 사람이. 뭐야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 신뢰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님이 근데 대답을 아주 예술로 해요. 광수님이 저 본 이후로부터 그치 내가 봐야 예쁨이 존재하니까 관측과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주의 섭리죠. 봐야지 존재하는 거니까 완전히 광수 씨에게 맞춰주고 있는 상태죠. 김준수의 꽃과 과학은 일맥상통한 굉장히 과학적인 시였군요. 그래서 광수 씨는 이에 대해서 관심사에 맞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를 느꼈다. 영숙님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다. 그러니까 영숙이 나에게 끌리지 않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노력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노력은 해줘서 고맙지만, 그래도 영숙님이 나에 대한 호감을 막 보여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은 옥순. 광수도 근데 만약 좀 더 맞춰줄 거였다면 실뜨기 유화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액세서리 실뜨기 유화 쪽으로. 그러니까 광수 씨도 지금 영숙 씨에게 맞춰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광수 씨 기준으로는 분명히 맞추려고 했지만 진짜 영숙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유화나 실뜨기 그리고 그런 부분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더 얘기 주제가 흘러갔겠지. 근데 지금 얘기 주제는 어쨌건 물리학도를 꿈꾸는 광수의 물리학 이야기 쪽으로 갔으니 이거는 영숙 씨가 더 맞춰줬다고 보긴 봐야죠. 그래도 광수 씨도 영숙 씨 수준에 맞추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많이 애를 쓴 것도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그림을 좋아하니까 서로 그림 보여주고 얘기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근데 광수 씨가 영숙 씨 자기소개나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까, 왜냐면 관심이 크게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광수 씨도 그림 좋아하고 영숙 씨도 취미가 유화였으니까. 그래서 영숙님은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원래 꼭 물어보던 질문을 못한 바람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광수 씨는 미경 씨에게도 물어봤고 지금 옥순 씨에게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영숙에게는 못 물어봤어. 그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데이트가 막 그 정식 데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랜덤 데이트다 보니까 보통 다들 뭐 간식거리 먹으러 갔더라고요. 뭐 커피 한 잔 하러 가고 옥순하고 영호만 좀 거하게 먹었고 이분들도 그냥 빵하고 음료 먹고 그랬던 거고 결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 이거를 이제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숙 씨도 편해지긴 했고 다들 광수님을 고차원적이다. 그래서 다가서기 어려웠던 벽이 좀 허물어졌고 그래도 이성으로서 호감이 안 생겼다. 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영숙 씨가 대화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야 했잖아요. 그래서 광수 씨는 영숙 씨를 맞춰준다고 해서 맞춰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광수 씨가 정말로 더 맞춰서 대화를 잘 흘러가게 하려고 했다면 대화 소재가 영숙 씨가 원하는 소재로 갔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 스몰 토크 책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상대가 3000% 빠질 때 그 3000%가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3000% 빠지는 대화가 그게 그 소재를 잡았을 때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영숙 씨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수 씨가 갔어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그러니까 대화를 더 잘 주도하는 거는
실은 상대가 원하는 소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찾는 거. 그게 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맞춰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줬냐라는 건, 광수 씨는 노력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 영숙 씨가 맞춰준 거랑은 뭐 비교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상철님과 또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영숙님은 광수 씨에게 이성적 호감은 안 생겼다. 왜냐면 대화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야 했으니까 대화하는 시간이 힘들죠. 힘들 수 있지. 그러니까 광수 씨는 노력했지만 영숙 씨 입장에서는 편한 대화는 아니었던 거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 상철님과 대화를 또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그 다음 회차는 영숙님은 다시 이제 상철님과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다음 주부터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수님은 이제 옥순과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것도 기대가 돼. 광수님이 이때 영숙과 데이트를 한 것과 옥순과 데이트를 한 게 또 어떻게 달라질까?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영숙 씨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실은 영숙 씨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영숙은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그 남다른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숙 씨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영숙 씨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실은 그냥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고도의 대화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긴 해. 영숙 씨를 대할 때. 그러니까 영숙 씨는 웬만하면 대화를 잘하는데, 진짜 영숙 씨에게 정말 맞춰주려면 그 대화 기술이 되게 높아야 돼. 왜냐면 내가 대화 기술이 적당하면 어차피 영숙 씨가 맞춰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대화 기술로 영숙 씨를 맞추는 걸로는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맞춰주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 왜냐면 영숙 씨 안에 있는 그 독특한 개성적인 부분을 끄집어내는 게 생각보다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 영숙 씨, 예를 들어서 뭐 영숙 씨가 혼자 있을 때 막 그런 모습들 보면은 막 혼자 BJ도 하고 막 신기한 것도 하고 막 그런 내면의 그런 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실은 영숙 씨는 대화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호감으로 변할 수가 있어. 왜냐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근데 그냥 영숙 씨가 어떤 이렇게 막 거울공주 같은 모습, 애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뭐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못 끌어내.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가 생각보다 좀 영숙 씨의 마음을 얻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때의 스킬들이 또 어쨌건 제일 필요한 스킬은 관찰과 기억력이고, 그 관찰과 기억력은 자기소개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상철 씨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데, 그거는 영숙 씨가 상철을 좋아하니까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영숙 씨가 가진 소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물어보기 시작했겠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지금 광수님이 잘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식으로 대화를 했을 때 영숙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영숙님이 가진 그 취미로에서만 한정된 대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광수님은 지금 영숙님이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또 장점도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영숙님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가진 그 발랄하고 귀엽고 4차원적인 그런 발상을 누군가가 끌어내줘야, 그러니까 끌어내준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걸 굳이 드러내려고 하잖아. 진짜 찐친들한테만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으려면 그거를 알아봐 주거나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숙님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열려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숙님이 그냥 아유 귀엽네 하고 막 볼꼬 집는 막 그런 막 연하 재질 있잖아요. 재질이라는 표현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는 영숙님의 내면을 알 수가 없지. 그런 스타일은 친해져야 나오는 거지. 그렇게 영숙님은 다음 주 상철과 데이트를 시작을 하겠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